천미수님, 오늘은 2020년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 특강으로 마스크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전체가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46년부터 1353년까지 8년, 길게는 50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성을 부렸던 시기는 8년입니다.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몸이 검게 손가락 발가락이 검어지면서 죽는 거죠. 그때는 중국, 만주, 유럽 지역을 덮쳐서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 어떤 또 자료는 2분의 1까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일본, 유럽 전체,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전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또 남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심지어 호주까지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것은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단 3개월 만에. 중세 시대 때 패스트 흑사병은 한 5년, 이 주기로 이렇게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퍼졌는데,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건 딱 한마디로 비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프리카도 54개 국가 중에 40개 나라가 전염되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 아프리카가 다 감염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잠비아는 벌써 한 50명, 100명 정도 확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1000명, 2000명 정도 지금 아마 퍼졌을 거고 더 많이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에 전염병 하나가 문명을 바꿀 수 있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무너졌고 로마 대제국이 전염병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중세, 그야말로 이 황제 위의 교황이라고 그랬던 그 중세 시대도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무너졌죠. 또 인디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인디언들도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퍼뜨린 그 전염병 때문에 95%가 죽어서 유럽 사람들한테 그 넓은 대륙을 빼앗긴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거의 한 2천만 명, 어떤 경우는 5천만 명, 그래갖고 1917년, 18년, 19년까지 유행한 이 독감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마감했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따라서 지금 지구 전체에 인간을 숙주로 생각하고 35억이 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가 감염시켜 폐를 갉아먹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폐로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단 한 사람을 갉아먹고 수억 개의 바이러스로 증식을 해서 다음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지구 전체 바이러스 확진자는 무려 52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53만, 제가 보기에는 100만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8만 3천 명으로 제1입니다. 그 다음 8만 2천 명 중국, 미국은 지금 하루에 10,000명 정도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강제 봉쇄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자 1위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8만 명인 이탈리아, 4위가 스페인입니다. 5만 7천 명이죠. 그 뒤로 독일이 4만, 프랑스, 이란이 3만, 스위스가 1만 2천, 영국이 1만 2천입니다. 우리나라는 9천 명입니다. 처음에 2월 19일 날 신천지가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을 바이러스 보듯 봤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뒤집혀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제 9천 명 정도밖에 남은 다른 나라는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 8만 명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 9천, 한 2, 300만 명, 300명 정도 됩니다. 제 바람은 10,000명 이내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각 나라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염 확진자를 위한 병상과 의료기계, 약품 부족입니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면역력이 강하면 살아남는 거고 기저병, 뭐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목숨을 잃고 있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체 수거까지 하루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죽어도 우리가 수거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은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냥 죽게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은 병상이 없으니까 감당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탈리아는 시신을 처리할 수 없어서 성당 전체를 시신 안치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일은 의료 시스템 붕괴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의료 시스템 붕괴가 갑자기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면 병상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부족합니다. 결국 두 손을 놓고 넋놓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패닉, 공포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직 정점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1, 2주 더 정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지금 뉴욕에서 인공호흡기 마스크 부족으로 곳곳에서 정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17개 주에서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2억 명 이상이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계속 미국에서 저한테 이메일들을 많이 보내는데 전부 집안에 있다고 그래요. 바깥에 못 나간다고 그래요. 그건 뭐 강제입니다. 강제. 대한민국은 강제 봉쇄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를 참 잘했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전 세계가 평가할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러스가 조금만 더 수그러질 때까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줌바 댄스 강사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4차 감염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교황청 마르타의 집이라고 교황님이 거기 머무르시고 계신데 거기도 지금 고위성직자 한 명이 확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굉장히 고령이신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 특히 최근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미국 의료 체계가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많은데 이들에게 줄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 지구에 한 220개 나라 정도 되는데 219개 나라하고 미국 한 나라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 호흡기 하나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엉뚱한 데 돈을 쓴 거예요.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고 항공모함 만드는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쏟아부어놓고 정말로 이 의료체계 정말 국민들을 위한 생명을 위한 그런 시스템은 갖춰놓지 못했던 거죠. 싸우기 위한 무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죠. 미국 뉴욕의 한 의사는 현지 언론에서
인공호흡기도 없고 침상도 없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넘쳐나는 환자들 때문에 의사들이 불가피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고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줄지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선 미국 전체 상황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와 검사 키트가 문제입니다. 초기에 바이러스 검사 권한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나라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이 키트를 확보를 할 수 없어갖고 그 슈퍼 전파가 되는 과정을 컨트롤을 못했던 거죠. 미국은 뭐 치료를 하고 나와도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치료비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영주권 시민권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고 영주권은 그냥 평생 여기서 미국에서 살 수 있다고 내주는 비자죠.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그냥 죽는다고 봐야죠.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돌봄을 받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치료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를 활보했고 대규모 확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요즘 나옵니다. 최근 뉴욕주의 검사 능력이 대폭 이제 키트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 갖고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검사 한번 받으려면 200만 원이니까 아예 검사 안 받고 돌아다니니까 전 미국에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일본 도쿄도 사재기 열풍에 마트의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되는 것이 결정되니까 이제 드디어 발등에 떨어진 불,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조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베를 비롯한 정치인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다가 이제 코앞에 닥친 위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일본 국민들이 패닉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분한 일본 사람들도 전부 다 슈퍼 대형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싹 쓸어갖고 방송을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도와달라고 곧 저는 손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역사 반성과 사과가 있다면 이번에는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서울 발생 환자가 376명 가운데 282명은 추정이 되는데 92명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거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는데 92명은 뚜렷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갖고 깜깜이 확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지구에 퍼져 있다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 지금 바이러스 감염자는 9,200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8,000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서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31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탈리아는 뭐 4,000명, 5,000명 그래갖고 전 세계에 벌써 2만 1,000명이 죽었어요. 2만 1,000명이. 이거는 그냥 독감으로 볼 일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전 지구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 나라가 넘게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덴마크에서 저도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덴마크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할 때 한국 도움 필요 없다고 교만과 잘난 척 하다가 덴마크도 바이러스가 점령을 하니까 덴마크 총리가 공식적으로 울면서 한국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진단 키트 거절한 것 치명적인 실수라면서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유럽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이 중국에서 키트를 보내줬는데 스페인에서 해보니까 그 검진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산 필요 없다고 한국산 수입해야 되겠다고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진단 키트로 세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117개 국가가 한국의 방역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물품 수출 요청국이 31개국, 우리나라에 수출해달라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 요청국이 30개 나라. 우린 돈 없으니까 인도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또 인도적으로도 도와주고 돈도 낼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나라가 20개 나라로 공식 라인을 통한 경우는 모두 81개 나라가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죠. 현재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36개 나라로서 모두 합해서 117개 나라가 대한민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미국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일본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나라 국민들 최대한 진단하고도 일주일에 330만 회 정도 검진할 키트가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진단 키트를 개발해 놓고 있어요.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 정부가 또 우리나라 IT 또 우리나라 제약회사 이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제가 1월 달에 이분들 잠 안 자고 24시간 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검색해서 알고 있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수한 민족, 우수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산 강점은 6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36만 건의 신뢰 가능한 우리나라가 36만 건을 지금 진단을 했거든요. 그게 다 컴퓨터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대 강점은 IT, 인터넷 정보 기술 발달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폭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0명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 5,097명이에요. 그리고 그 2차 감염까지 합치면은 신천지에 연결된 것이 80%예요. 80%. 신천지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신천지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제가 다음 주에 신천지 강의를 할 건데 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외국에도 아주 치밀하게 전도를 하는데 우한이 전도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걸려 들어온 거죠. 참 답답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댓글에 기가 막힌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신부님 댓글이 아니라 가래가 아니라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2월 19일 이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이 발병부터 3월 27일까지 한 달 한 10일 정도 됐는데 아주 기적같이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5일 이상 여러분들 15일 정도 10명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최대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무조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 3월 24일 수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이제 88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와서 어머니가 걱정하셔갖고 내 건강한 모습 보여드린다고 잠깐 집에 갔다 오는 위에는 사제관 생태마을
밖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기운이 닿을 때까지 생태마을을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생태마을도 정부가 이제 안전하니까 활동을 해도 좋다고 말해도 일주일 뒤에 생태마을을 열 생각입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다른 곳, 그러니까 전국에서 위험성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2주일 후에 생태마을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제가 100번 말씀드리지만 10명 이상 모임은 최대한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개신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강행하는데 벌써 부여와 부산에서 예배한 교회에서 또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까이 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지금 서울에도 92명이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가까이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럿 만나는 사람, 여럿 만나면은 이게 1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모이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람 입이나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호흡기를 공격하고 최종적으로는 폐를 갉아먹어 엄청난 숫자로 증식을 해서 그 사람 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 또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아 번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한시를 2달 동안 봉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란 이런 나라들은 지역 간 이동도 규제를 하고 심지어 군인까지 동원해서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만 지역 간 이동 제한령을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도쿄 봉쇄령을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사재기하고 진열장이, 마트 진열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그렇게 지나가면은 막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재기를 하고 저렇게 빠르게 확진이 될 줄은 자신들도 몰랐던 것이죠. 요즘 제가 바이러스 긍정 에너지로 극복하자고 유머러스하게 극복하자고 했더니 제게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신부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재기 하지 않는 이유는 시어머니들이 갖다 준 음식이 냉장고에 꽉 차 있어갖고 그 냉장고에 시어머니가 갖다 준 거 먹지 않고 이렇게 놔뒀던 게 너무 많아갖고 그거 먹느냐고 마트 거 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더욱이 우리나라 냉장고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일본이 냉장고가 한 450 정도 되는 우리는 800, 900 정도 그 cc인지 밀리리터인지 그렇게 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냉장고가. 우리나라 냉장고에는 먹을 게 마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굳이 사재기 하지 않고 지금 냉장고에 얼려진 것만 가지고 먹어도 한 달은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냉장고 얼려두었던 것 싹 비우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오늘 주제인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이 마스크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면 99.9% 옮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바이러스 감염자가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분이 움직인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자가 단 한 분도 없었답니다. 이유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더라도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럽니다. 만약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균 상태에서 돌아다닌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막 감염한 사람이 막 말하면서 여기 마스크에 묻어 있으면은 이 마스크에 손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금방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마스크 사러 읍내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도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저는 마스크 안 쓰죠. 한편으로는 한 분이라도 더 마스크를 편안하게 사서 쓰시라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산 강서경찰서에 마스크 11개를 놓고 간 지체장애 청년을 보고 저도 하나라도 마스크를 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우리 직원들 마스크 하나씩 다 선물을 하기는 했고 주위에 우리 뭐 쓰레기 걷어가시는 분들, 음식 쓰레기 걷어가시는 분들, 택배 오시는 분들한테도 마스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스크를 선물로 구해서 드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스크 최대 생산량은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집에 3천만 명이 머문다고 해도 2천만 명은 매일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이고 필요한 마스크는 2000만 장이니까 약국에서 일주일에 2개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혼란은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16년도에 태어난 사람, 27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마스크, 그것이 얼마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정책인지 모릅니다. 전 참 우리나라가 대응을 이번에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정부가 마스크를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생산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원자재, 인력, 설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는 못할 겁니다. 마스크 KF94 많이 들으셨죠? KF라는 건 K는 코리아, F는 필터, 그러니까 한국 필터 94라는 뜻이에요. 94%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면은 우리 KF 시리즈가 있죠. KF80, KF94, KF99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순서대로 86%, 95%, 99.4% 바이러스를 차단한다고 그래요. 우리 약국에서 파는 것은 KF9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만 쓰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고 나도 감염 안 받을 수 있죠. 마스크 쓰고 전제 조건이 있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손 씻어야 돼요. 이 마스크는 어느 정도로 막을 수 있냐면 0.04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 마이크로미터는 얼마냐면 0.001mm입니다. 1mm도 요만한데 0.001mm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재채기를, 기침을 바깥에 바이러스를 보균한 상태에서 하면 한 번에 10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10만 개가 나가니까 거의 한 12~13개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도 곧바로 증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뭐 제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스크 잘 안 쓰는데 그거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또 물론 마스크를 오래 쓰면 입 안에서 증식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그래서 남한테 옮기지 않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스크 공급 잘하고 있고 국민들 잘 쓰고 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KF 코리안 필터입니다. F는 필터링 한다고 그러죠. 이 재사용이 가능할까? 삶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폼으로만 쓰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KF94를 찜통, 수증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면은 2번 정도 재사용, 뭐 한 90% 정도로 떨어져도 2번 정도로 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방법도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7,300만 장 정도 생산을 하는데 4월 정도 되면은 일주일에 1억 1,300만 장 정도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 일주일에 3장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4월 달, 한 4월 한 10일까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빨리 바이러스를 극복해서 지금 막 시작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에 마스크를 기부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마스크까지 공급해주는 대한민국이라면 훨씬 더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유머 1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까지 이 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고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자꾸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정말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회사도 대기업에 다니는 그야말로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합니다. 멀쩡하게 잘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순식간에 변심을 하자 남자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없어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너 집에 마스크 10박스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아니 나 일주일에 2개밖에 살 수가 없어서 나는 2개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마스크가 집에 10박스가 있대. 그래서 나 그 남자한테 갈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에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는 두 말도 안 하고 여자친구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였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요즘은 마스크 많은 사람이 갑부랍니다. 이 마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마스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히스테리까지 부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요때를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구미경찰서에서 중국 국적 가진 사람이 마스크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거짓말로 올려갖고 1억 4천만 원을 사기를 쳤다고 그럽니다. 또 제주도에 25살 먹은 젊은 남자애도 마스크 판다고 속여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스크 한 장도 아쉬운데 마스크 사재기 하는 나쁜 놈들 있습니다. 심지어 약국에서 마스크를 파는 약사님에게 마스크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약사님한테 밤길 조심하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그냥 큰 문제 없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려움에 닥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고,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요즘 뭐 무슨 N번방, 박사방 같은 불법 동영상 운영자 조주빈도 26살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또 다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17살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과 돈 버는 법만 가르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는 사랑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참 교육의 방향을 잃어버린 교육이 이번 기회로,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등을 가려내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인간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돌아볼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제도로는 정말 악마 같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배출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운 기관이나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직접 제작해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 나쁜 놈들보다 좋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훨씬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 고령군의 고령 영생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30명이 마스크 50장을 손수 제작해서 기부하기도 했죠. 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 유공자들, 몸 안 좋은 불편한 유공자들에게 마스크 5장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참 백성을,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인천 서구 새마을 분유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면 마스크 1,500개를 제작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서로 도와주려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습니다. 또 용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용돈을 모아 마스크 100장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뭐 완전히 죽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심성이 참 고와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훈훈하게 만들죠. 많은 경우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전에 마스크를 한 백혈병 걸린 분은 항상 약하니까 마스크를 뭐 한 100장 정도, 이거 마스크 등장하기 전에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집에 마스크를 싸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참 좋죠. 마스크 유머 2입니다. 아까 마스크 10박스에 무너진 여심 얘기도 드렸지만은, 미국의 한 남성이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섰는데,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이 줄이 너무 많아서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막 신경질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뒷사람한테 나 요 자리 좀 맡아달라고,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나 지금 백악관 가갖고 트럼프 좀 총 좀 쏴 죽이고 올 테니까 자리 좀 봐달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갔는데 1시간 만에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총에 쏴 죽였느냐고 그 자리 잡아준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유, 백악관에 줄이 너무 길어갖고 내가 포기하고 왔다고.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 대처를 못해갖고 지금 바이러스 감염 1위 국가, 오역이죠. 오역. 명예로운 국가가 아니라 오역의 국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황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어려움에 처할 때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에 눈이 멀어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아픔을 2배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할수록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의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하루에 한 30번 정도 손을 씻습니다. 바이러스는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전염되거나 몸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문고리, 밥그릇, 책상,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바이러스는 묻어 있다가 3일까지 산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손에 닿으면 그 손을 통해서 입으로, 코로 들어가 인간의 몸을 파먹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접촉을 했다거나 새로운 물건에, 또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물건을 만졌다면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번 정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그만큼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비말, 입에서 나오는 침을 통하거나 아니면 모든 물건에 묻어있는 그것을 손으로 만져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번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단은 면역력입니다. 제가 면역력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통계가 말을 하죠. 어쨌거나 60살, 70살 넘은 분들이 다 죽어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왜 바이러스 감염되면 죽느냐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지난번에 17살 우리 천주교 교우더라고요. 정말 학생이 급작스럽게 큰 의료 도움 받지 못하고 죽은 아픔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나이 먹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면역력 때문에 그럽니다. 면역력을 키우는데 최고 좋은 것은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집에서 하죠. 맨손 체조. 제가 가르쳐 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요것만 한 30분만 텔레비 보시면서 주물러도 요 소상점, 요 폐가 약하면은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죠. 소상점 한 5분만 주물러 줘도 면역력으로 그냥 무감각한다고 그러죠.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인스턴트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인터넷에 면역력 키우는 음식 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묵나물하고 좋은 비타민 있는 음식들 드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돈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손가락 계속 요 손톱 주위로 계속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 서로 도와주면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전 세계를 이렇게 구해주는 정말 우수한 민족, 사랑이 많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자가격리 잘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운동도 하고 대화도 그동안 못 나눈 대화도 가족들이랑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내일 11시에 미사 봉헌할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접속하셔서 같이 성가도 부르시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성가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노래도 따라 부르시는 그런 사순 제5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